날씨 좋은 날 산책하다가 참을 수 없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와서 둘러보면 타코야끼를 파는 스낵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진짜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타코야끼 맛집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코야끼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재료는 총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타코야끼의 근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문어다. 타코야끼의 뜻은 일본어 타코라는 문어 뜻과 야끼라는 굽다의 뜻을 합성한 명칭으로 1935년 오사카 노점상에서 처음 개발된 음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타코야끼라는 명칭에 맞게 타코야끼 안에는 꼭 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 내가 존경하는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오징어가 들어간 것은 타코야끼가 아니라고 하셨다. 이거 타코야끼가 아닌데? 타코야끼가 아니래요? 타코가 아니라 이까인데? 가문어가 들어간 것은 타코야끼가 아니라 이까야끼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타코야끼 노점상에서 저렴한 단가의 재료인 가문어, 즉 오징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게에서 가문어를 사용해 타코야끼라며 판매하고 있다. 가문어와 진문어의 식감과 맛 차이는 분명하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단가 때문에 여러 타코야끼 가게에서는 대개 가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타코야끼라는 명칭으로나 탱글탱글한 쫄깃한 식감과 문어 자체의 고유한 단맛을 낼 수 있는 문어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몇몇 가게에서 손님들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이며 판매하는 것은 오만이다. 꼭 원산지 표기를 살펴보거나 사장님께 진짜 문어냐고 물어보고 반응을 살펴보자. 두 번째 재료는 반죽물이다. 반죽물은 보통 밀가루와 물, 계란을 이용해서 만든다. 타코야끼 반죽물은 일반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밀가루 간식인 붕어빵이나 호두과자, 계란빵 반죽물에 비해서 농도가 굉장히 묽다. 그리고 잘 익힌 타코야끼도 속은 마치 덜 익은 것처럼 흐물흐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덜 익은 밀가루 맛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가게에서는 감칠맛을 위해 간장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밀가루, 전분 또는 쌀가루 등과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새우 분말이나 다시마 분말 등을 잘 배합해서 가게 타코야끼 판과 불의 세기에 맞도록 고유의 반죽물을 만들어야 한다. 전분을 배합할 때는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타피오카 전분처럼 각 고유의 전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알맞게 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분마다 익는 온도와 식감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배합과 물과 계란의 최적의 비율로 반죽물을 만들어 센 불에서 바싹 구워주면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타코야끼가 된다. 소금만 찍어 먹는 시오 타코야끼를 판매하는 가게일 경우 기본적으로 타코야끼를 굽는 스킬이나 반죽 맛이 좋은 가게일 확률이 높다. 세 번째 재료는 텐카츠와 같은 속 안에 들어가는 부재료이다. 타코야끼를 구울 때 문어와 반죽물을 틀에 붓고 가게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부재료가 들어간다. 일본에서는 쪽파와 절인 생강 베니쇼가 텐카츠라고 불리는 튀김 부스러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느 가게는 잘게 썬 양배추나 부추 또는 마를 갈아 넣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속재료들이 있지만 가게의 컨셉에 맞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식감과 구성에 맞도록 속 재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베니쇼가는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인 만큼 취급할 때 방문하는 손님층을 잘 파악하고 써야 할 재료가 분명하다. 타코야끼 속은 부드럽다 보니 문어처럼 씹는 식감이 있는 부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코야끼를 사 먹기 전에 가게 사장님이 반죽물 위에 어떤 재료들을 추가해서 올리는지 시각적으로 잘 살펴보자. 앞서 말한 타코야끼의 주된 3가지 재료를 나는 조금 더 디테일을 확장해서 신경 써보도록 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문어는 크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산이 많았다. 그리고 각 원산지와 크기, 그램수에 따라 식감이 천차만별이었는데 내가 추구하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문어와 알맞은 그램수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그 노력 때문인지 지금은 손님도 나도 정말 만족스러운 타코야끼가 된 것 같다. 반죽물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감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식감을 대부분 선호한다. 때문에 많은 타코야끼 가게에서는 찹쌀가루를 반죽 배합에 섞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가게와 차별점을 찾은 재료가 계란과 물이었다. 계란의 비율에 따라 타코야끼가 식었을 때 형태 유지나 맛에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요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 다신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을 때 감칠맛이 정말 좋았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도산 다신물로 타코야끼 반죽을 만들어 보니 정말 눈에 띄게 감칠맛이 훨씬 좋아졌다. 속재료는 다소 밋밋하게 부드러울 수 있는 타코야끼 속을 조금 더 씹는 크런치한 식감을 추가하는 것과 감칠맛의 레이어를 한층 더 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센 불에서 타코야끼가 구워지면서 대파가 들어가면 함께 구워지면서 훨씬 더 풍부한 향과 맛을 냈기에 꼭 얇은 대파 슬라이스를 넣도록 했다. 그리고 45mm 크기의 타코야끼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는 다소 문어만 씹히는 식감만 있을 경우 밋밋할 수 있다는 생각에 텐카츠와 옥수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특히 텐카츠는 일반 텐카츠가 아닌 새우 분말이 들어간 텐카츠를 사용함으로써 감칠맛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외에도 타코야끼 맛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 포인트와 조리 과정이 있지만 한 영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의 영역에 있었다. 단순해 보이는 메뉴인 타코야끼이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메뉴이다. 앞으로도 완벽한 타코야끼를 위해서 조그마한 차이를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면서 정말 맛있는 타코야끼를 손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방문해 주신다면 직접 만든 수제 식혜를 드리고 있으니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주제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